뭔가를 보자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그녀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녀의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에 이끌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랑의 욕망을 느낍니다. 드디어 사랑의 씨앗이 탄생하였습니다. 씨앗은 사랑을 찾아 유영을 합니다. 엄마의 숨소리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스러운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요? 15만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생명의 드라마. 우리는 지금부터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갓 2달이 된 은호. 은호야. 엄마 아빠는 은호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겁니다. 눈빛, 촉감, 그리고 말소리에 교감이 자연스레 싹 틉니다. 놀라운 것은 태어나기 전 자궁에서부터 이 특별한 교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파두다 파두다 우리 은호는 인사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뱃속의 아기는 임신 9주부터 태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배아기에 만들어진 조직과 기관들이 성숙하고 신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임신 3개월째인 차보라 씨. 유산을 했던 경험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배가 콕콕 쑤시고 좀 사르르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기는 잘 자라고 있겠죠? 네, 아기 심장도 아주 잘 뛰고 있고요. 네, 건강해 보이네요. 초음파로 지금 아기는 건강한 심장 소리를 통해 엄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별하게 이상소견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죠. 와, 딸인지 아들인지 그 녀석 엄청 씩씩하게 움직이는데요. 10주 넘어서는 이렇게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군요. 태아의 움직임을 태동이라고 하죠. 보통 임신 3개월부터 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움직인다는 건 뇌와 신체 각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10주가 되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장기들이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는데, 특히 중추신경계는 호흡과 심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손톱도 자라고 피부 감각이 발달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게 되죠. 양수 속에서 팔다리 근육도 움직이게 됩니다. 아기는 피부로 자궁도 느낄 수 있죠. 신기하네요. 이게 다 태아의 뇌 덕분입니다. 5, 6주에는
뇌 크기가 몸의 반 정도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뇌 발달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뇌를 통해 장기들이 신경계와 연계돼야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동은 뇌가 잘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죠. 아이들은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건 아마 양수 속에서 움직이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양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따뜻한 물 속에서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물은 바로 엄마의 자궁 속 양수겠죠. 태아에게 양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태아는 양수를 통해 편안할 정도의 부력을 느끼는데요. 양수는 태아가 삼키고 뱉는 물질입니다. 양수를 얼마나 삼키고 소변을 보느냐에 따라 양수의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태아가 소변도 보나요? 아, 그걸 또 먹어요? 태아의 소변은 깨끗하고 소변이 배출될 때마다 양수도 교체가 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물속에서 짧게는 몇 초, 길어봐야 1분 남짓밖에 숨을 못 참잖아요. 도대체 태아는 양수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 거죠? 태아에게는 모든 산소와 영양분이 태반과 연결된 제대 혈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태 속에 액체가 채워져 있어도 산소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폐에 양수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허파과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양수의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수의 양을 재면 그래서 오른쪽에 아기 머리 쪽 있고 임신 4개월째 몸통 쪽도 자리고 지금 16주 쌍둥이를 임신한 승유미 씨.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기 모습도 중요하지만 양수의 양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기 집 양쪽 다에 양수도 아주 충분하고 좋아요. 이거 지금 16주인데 16주 사이즈에 맞는 그 아기 사이즈예요. 그런데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초음파에서 까만 아기집이 2개 보이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경우 둘이 한 집 살림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수의 양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막이나 육모막 또는 태반을 함께 쓰는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각각의 양막과 육모막을 가진 경우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태반을 나눠 쓰는 일란성 쌍둥이는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한쪽 태아에게 혈액이 지나치게 공급되는 쌍태아 간 수혈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 4개월째인 박미진 씨. 오늘 아주 특별한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뱃속 쌍둥이들의 태아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이제 집 근처 병원에 갔다가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양수 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쌍태아 수혈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셔서 이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소견서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확실히 진단을 받고
이제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했죠. 수술 전 자궁 속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등하게 유지되는 평형성이 깨지면서 한쪽 애기의 혈관에서 다른 쪽 애기 혈관 쪽으로 피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 애기는 피를 뺏겨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고 한쪽 애기는 너무 많은 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병입니다. 뱃속의 태아에게 어떻게 시술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요. 자궁 안에 아주 가난한 태아 내시경을 삽입하고 화면으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하는데요. 피터스코프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내시경을 통해서 본 실제 태아의 모습이죠. 와, 정말 아기가 2명 있는 게 다 보이네요. 네. 17주 된 태아들인데 뚜렷한 성징도 보입니다. 쌍태아간 수혈증후군 시술은 양쪽 태아를 연결하고 있는 혈관들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자궁 안에 태아 내시경을 삽입한 후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 사이에 흐르는 혈액을 응고시켜 태아 간의 혈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로 연결된 혈관들을 없애고 개별적인 혈관 시스템으로 나누는 거죠. 임신 4개월.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듬뿍 받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키는 12cm, 몸무게는 110g 정도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솜털도 생기죠. 태아의 신체 모양도 점차 제 모양을 찾아가는데요. 손가락, 발가락에도 살이 올라 예쁜 모양이 됩니다. 아기의 뼈는 말랑말랑한 연골에서 점차 단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5개월이) 되면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태아의 동작이 조금 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양수를 더 자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태아는 양수 안에 있는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물질은 대장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화기 계통이 발달하게 되죠. 또 빨고 싶은 욕망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뇌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주로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운동 중추가 있는 대뇌 피질 부분이
매우 빠르게 발달합니다. 6개월이 되면 신경세포인 뉴런이 발달하면서 되뇌 폐질은 호두처럼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죠. 태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뇌에는 수백억, 수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태아의 뇌 역시 비슷한데요. 뇌세포의 70% 이상이 태아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임산부들은 임신 중기에 뇌에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겠어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 접점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6개월 태아기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넓힙니다. 그런데 6개월 태아 시기에는 중요한 뇌신경들의 수초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전선에 피복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수초화된 뇌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8개월 된 태아는 성인보다 2, 3배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태어날 때까지 불필요한 뇌세포들이 사라지죠. 그런데 학자들은 자궁내 태아에게 감각 자극을 주면 시냅스가 살아나고 뇌세포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엄마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뱃속 아기에게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임산부들. 편안한 마음과 노랫소리가 아기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이은영 씨. 제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기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배가 딱딱하게 뭉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러면 배가 안 뭉치고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아기도 제 마음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산부들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요가가 태아와의 교감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엄마의 심리 상태, 정서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 이때 엄마의 뇌에서 분비된 좋은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태반으로 향하는 혈류의 양을 늘려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 마치 아기가 자장가를 들을 때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경우 혈액 내에 증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전해지는 혈류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산소와 영양의 공급도 감소되고 심할 경우
태아의 뇌 발달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임신부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음성이 너무 높다거나 이러한 환경에 아기가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기 뇌의 발육이 저해된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임신 중기 이후에 아기의 뇌가 오감을 받아들일 시기에 어머니의 심신 안정이 아기의 현재 태아 발육 상태 그리고 태어나서의 발육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복숭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움직여? 아니지, 먹어요. 먹어야 움직이는? 옛날 우리 조상들도 임산부는 제일 예쁜 것, 제일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하셨다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임산부에게 아주 좋잖아요. 사랑이는 허벅지가 두꺼우니까 더욱 중요한 건 아빠가 엄마가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은영 씨 아기는 엄마가 과일을 먹으면 뱃속에서 반응을 보인대요. 신기하죠? 열한 시가 넘은 시각. 남편이 아내의 배에 오일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어제 엄마랑 병원 갔다 왔다면서? 올해 병원에서? 이제 나와도 된대. 벌써?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배가 트는 것도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궁금해. 두 사람이 매일 빼놓지 않고 이거 이런 시간을 가지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애기가 나올 때가 됐네. 아기와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 이렇게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애기도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 되나? 사랑아, 사랑아. 혹시라도 아기가 대답하지 않을까? 아내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아이고. 아기가 정말 움직였어요. 아이고. 아빠, 나 여기 있어 하는 것 같죠? 보통 5개월쯤부터 느껴진다는 태동. 태동은 엄마 아빠와 교감하고 싶은 태아의 반응일까요? 뭔가가 이렇게 제가 배에 손을 대고 있을 때 그냥 톡 하고 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치는 게 조금씩 세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컸는데 지금은 치는 게 아니고 이제 능청스럽게 이렇게 쭉 밀고 사람 기지개 피듯이 쭉 밀고 이렇게 그런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자, 사랑아, 아빠가 책 읽어줄게. 우리 책 읽으면서 자자. 자, 오늘의 동화는 좋아요 형님, 제 마술 양탄자를 타고 가요. 삼형제는 마술 양탄자 위에 올라 앉았어요. 아기가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제가 소리치자 태아가 가장 예민하게 듣는 목소리는 물론 엄마죠. 그런데 외부인 중에는 여자 목소리보다 굵은 남자 목소리를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공명을 통해 소리를 듣기 때문인데요. 아빠의 목소리가 태아의 정서적 안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네요. 네,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병이 말짱하게 다 나은 것 같아요. 공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만세, 우리 공주님의 병이 다 나았다. 유은영 씨가 잠이 들었네요. 정말 편안해 보인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자신의 몸과 주위를 탐색하고 날이 갈수록 몸의 움직임이 더 강하고 민첩해집니다. 눈을 감고 뜨기도 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지하에 뿌린 연구치에 싹이 올라옵니다. 폐가 성장하는데 폐에 혈관들이 생기고 폐포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태아의 가슴 부위에 물이 차거나 복수가 차서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6개월) 된 태아의 복수를 제거하는 시술. 오늘 저희가 국소 마취 하에 션트라는 시술을 합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태아가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 복수가 차면서 횡격막과 폐가 눌리게 됩니다. 오늘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데요. 션트라고 부릅니다. 태아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막 절개 대신 션트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설마 태아에게까지 저 관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 물론 들어가죠. 초음파로 계속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관을 삽입하거든요. 어머, 정말 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긴 관을 아기의 배에 무사히 삽입해야 1단계 시술이 끝납니다. 초음파로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관 속으로 카테터라는 기구를 넣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기의 복수가 빠지는 거죠. 아휴, 조마조마하네요. 아기 속이 편안해졌을 것 같아요. 오감 중 가장 빠른 발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외부의 소리를 듣고 6, 7개월 되면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그만 외부 소리는 청각신경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엄마 목소리, 외부 소리는 고막과 달팽이관을 거쳐 청신경을 통해 대뇌피질의 청각 영역을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아주 시끄럽고 큰 소음은 금물이라는 것 아시죠? 태아가 외부의 소리나 자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신 6개월째인 김수진 씨와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태동이 안 오면은 엄청 걱정돼요. 아기가 아픈 건 아닐까. 태동이 많고 이러면은 아, 아기가 잘 노는구나, 오늘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더 좋고요. 아기의 반응은 어떻게 확인하죠?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움직임과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드디어 태아의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는 건가요? 김수진 씨의 태아 초음파인데요. 아기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쉬고 있는 것 같죠? 뱃속의 아기를 위해 동화책 읽어주는 부모들 많죠? 과연 아기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가 주스를 마실 때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초음파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 벌렸다 움직인다. 보이세요? 네, 이 오물오물 하는 것 같아요. 어머나, 정말 아기 입이 오물거려요. 엄마가 달콤한 걸 먹으면 양수의 당분이 높아지면서 아기도 달콤한 양수를 먹게 되는 거죠. 아, 입이랑 이제 혀도 같이 움직이네요. 네. 신기하다. 다른 실험하기 전인데요. 아기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가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때 아기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뭐랄까 탯줄이 있으니까 이제 음식 먹으면 탯줄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아 진짜 저랑 똑같이 입으로 먹는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태아가 아주 섬세한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산모가 정서적으로 편안하다든지 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했다든지 뭐 큰 소리를 질렀다든지 또 태아하고 태담을 나눴든지 할 때마다 태아가 반응을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한 달 만에 왔죠. 임신 3개월부터 쭉 지켜봐 왔던 차보라 씨. 벌써 7개월이 됐네요. 하는 것 같아. 한번 들어봐봐. 애기가 뭐라 그래요? 애기 뭐라 그래요? 오빠를 불러요? 불렀어요? 진짜? 우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잘 자라고 있겠죠? 양수연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화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때 크게 아기 이상 소견은 없는 것 같고 현재 보기에는 크게 이상 소견이 없어 보이고 또 얼굴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도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 얼굴도 뚜렷하고 정말 많이 컸어요.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죠? 통통하게 살 오른 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여운데요?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배우시키셔도 되겠습니다. 네. 7개월 된 태아. 눈썹과 속눈썹이 생겼습니다. 눈을 감고 뜨는 것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몸도 포동포동해지고 점점 더 아기다운 예쁜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머리카락은 남아있지만 등과 어깨를 제외하고 몸에 났던 솜털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생아와 비슷한 모습이죠? 이 즈음 태아의 몸무게는 약 1kg. 5개월 태아의 몸무게가 300g 정도니까 무려 3배나 늘어난 셈이죠. 차보라 씨가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시금치는 기형 예방 효과가 있는 엽산이 많아 더더욱 좋은 식품이죠. 임신 이후 차보라 씨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태아의 뇌신경세포가 발달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뇌세포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세포막을 만드는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아기를 위해서 3대 영양소의 섭취는 필수적이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세요. 알았죠?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요. 아가야 어서 나오렴. 아빠는 어머, 부부가 노래를 부르시네요. 듣기도 좋고 보기도 참 좋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아빠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거든요. 아빠가 직접이요? 오, 멋지네요. 아빠는 너를
엄마의 자궁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웃는 시간 266일.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나오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미숙아입니다. 30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 아직은 너무 연약하기만 합니다. 아기는 튜브를 통해 호흡을 합니다. 엄마의 태반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호흡하는 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의 품에 다시 안기기 위해 작은 몸으로 힘겨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 쌍둥이를 임신한 승유미 씨. 자궁이 커서 자궁저가 배꼽과 명치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태아가 점점 자랄수록 엄마의 몸도 조금씩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더하겠죠. 머리를 감는 일상적인 일도 버거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쁠 때도 많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많은 임산부가 느끼는 증상이죠. 우리들이야, 아빠 목소리 들려? 찬다. 쌍둥이의 경우 뭐? 38주를 다 채우지 않고 대부분 34주에서 36주 정도의 출산을 합니다. 다리가 있어. 우리는 지금 머리가 여기 있고 몸이 이렇게 다리가 이쪽에 있어. 제대로 돼 있네. 네, 둘이는? 우리 둘이는 머리가 이쪽에 있고 몸이 이렇게 있어. 왜 둘이가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정상이 아닌가? 이제 곧 내려가겠지? 아직. 머리의 위치로 봐서 둘이는 아직 세상에 나올 준비가 덜 된 것 같죠? 임신 9개월의 차보라 씨. 요즘 제일 힘든 건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아이가 많이 자랐기 때문인데요. 자궁이 아래쪽으로 방광을 누르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것도 힘든 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강희야, 엄마 너무 힘들다. 허리도 아프고 강희도 많이 힘들지. 답답하고. 우리 조금 있으면 만나니까 조금만 참자. 좀 오래 서 있거나 그리고 또 좀 오래 걷거나 이러면은 허리가 상당히 아프고, 허리 뭐 똑바로 누워 있어도 힘들고 옆으로 누워 있어도 힘들고, 그래서 잠잘 때 특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거의 한 3-4번을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그때 좀 힘든데 견딜만 해요. 그래도 병원 갔더니 선생님이 입원 결정서 주셨거든. 결정서? 출산 예정일은 아직 한 달 남았지만 태동 검사에서 진통이 발견되어 입원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한여름인데 조리하려면 진짜 덥겠다. 내복까지 입고. 나도 걱정이야. 더워서. 그다음에 세면도구 챙기고, 우리 강이 예쁘게 사진 찍어줄 디칼도 챙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건강하게 나오는 거고, 또 중간중간 양수 검사도 한번 했어야 했었고, 또 중간에 뭐 그 기형아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와서 또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나 아빠나 그냥
건강하게만 나와주는 게 가장 저희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건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9개월의 태아. 지금까지 태아는 탯줄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허파호흡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허파과리도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태아는 허파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의 순환도 다릅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흐르는데 태아의 경우 허파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원공이라는 튜브를 통해 혈액이 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흘러갑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태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궁에 더 머물지, 밖으로 나갈 것인지.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태아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아래쪽 자궁문으로 향합니다. 차보라 씨가 진통 중입니다. 엄마의 산고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죠. 하지만 산통은 아기와 곧 만날 수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분만이 진행됩니다. 배를 좀 불러보세요. 배. 더우실까요? 자, 아프면 힘 주세요. 자, 지금 힘을 잘 주셔야 돼요. 지금 힘을 잘 주셔야지 이제 아기가 나와. 아기의 진행에 맞춰 양수가 터집니다. 입 다물고 떠야 돼. 아니. 몸을 붙이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배꼽 보면서 자기가 자기 배꼽 보면서 옳지 잡아다니면서 끙. 남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옆을 지킵니다. 옳지. 꼭 들여 마시고. 옳지. 그렇지, 잘 내려오네. 길게 옳지. 좀 더, 옳지. 조금만 더 줘봐요. 좀 더. 예, 거의 다 내려왔어. 머리 이제 다 보인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주세요. 끙. 자, 이제 힘 빼세요. 머리 나왔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태아는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러간 머리뼈를 겹쳐 머리 크기를 엄마의 산도 크기에 맞추는 것이죠. 엄마 못지않게 탄생을 위한 아이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태아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 좁은 산도를 빠져나옵니다. 자, 석션 많이 해주세요. 자궁 밖 세상. 자. 엄마와 아기의 새로운 동행은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로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해 공기가 처음으로 아기 폐에 들어간 순간 가득 찼던 양수를 밀어내고 허파과리가 포도송이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생애 첫 호흡이 시작된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
경이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건 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의 심장 내벽에는 태아기의 심장순환에 꼭 필요한 난원봉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애물단지가 돼버린 이 구멍이 서서히 닫히면서 튼튼한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이었고 따뜻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생명 탄생의 과정은 266일 동안 엄마와 아기 그리고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딸이라서 관심을 받고 싶은가 봐요. 하나, 둘, 셋. 짠.